현재 일본에서는 한국만큼이나 일본 정부의 지지율 또한 연일 사상 최저치를 목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국력과 경제 또한 한국에 밀려날 만큼 사상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정부가 그토록 야심차게 육성시키려 했던 방위산업마저도 한국의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의 분노 섞인 보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겐다이 비즈니스는 최근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무기를 폭풍 구매하고 나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이를 터부시하고 한국에 함부로 맞섰다간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겐다이 비즈니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7월 27일에 폴란드 국방부가 FA-50 경전투기를 비롯해 K9 자주포와 흑표전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우선 FA-50 경전투기 경우 폴란드 정부가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인도받는 것에 더해 모두 48대나 구매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K9 자주포 또한 폴란드 정부가 올해 안에 48문을 구매키로 했고 나머지 600문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흑표전차 또한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올해에 180대를 시급하게 들여오기로 했고 나머지 800대는 2026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산 방산무기는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가히 폭풍 구매와 다름없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해가 갈수록 수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오히려 성장세가 더욱더 폭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방산무기와 군수물자 총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0년 전보다 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에게 큰 비즈니스 기회를 안겨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뒤이어 일본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이처럼 대규모로 방산무기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깊은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단됐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또한 독일군과 소련군에 의해 국토가 양분되는 역사적 시련을 겪었던 만큼 이를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에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방산기업들과 가진 계약 체결식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배웠다. 러시아가 어떻게 공격해오고 있는가? 우리에겐 장갑부대와 포병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던 폴란드 정부에게 가장 눈에 띈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방산무기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역사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나토 표준에도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표준의 전략 자산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한국산 방산무기는 그야말로 안성맞춤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생산하는 FA-50 경전투기만 놓고 보더라도 애초에 T-50 훈련기에서 파행된 것인데 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F-16 전투기를 기본 베이스로 한 만큼 폴란드 정부의 도입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이른바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자주포로 일컬어지는 K9 자주포 또한 규모와 성능 면에서 가히 세계으뜸으로 손꼽힘에 따라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최고 속도는 60km에 달하고 사거리는 40km를 자랑한다. K9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5mm 곡사포를 1분에 6에서 8발이나 발사할 수 있다. 이미 고객은 폴란드 외에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이집트와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 매체는 여기에 더해 K9 자주포는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극찬했습니다. 바로 2010년에 벌어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K9 자주포가 북한군 도발원점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데 반해 K9에 탑승했던 한국군은 아무런 인명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세계 각국이 고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에 대한 세계적인 열풍은 최근 들어서도 엄청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올해 봄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전시회만 놓고 보더라도 4분의 1에 달하는 전시회 공간을 한국 기업들이 점령함으로써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며 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동안 일본의 방위산업은 미국과 맺은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사실상 일본의 방위산업은 국내용으로만 한정되어 왔고 이로 인해 대량 생산은커녕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과 그에 따른 인맥 형성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2014년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새로운 법률안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방산무기 수출에 나섰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의 철저한 외면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부딪혀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니칸 겐다이는 이 같은 암담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방산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도 연일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인 니칸 겐다이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한국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여론 자체가 방산무기 수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만큼 일본 정부가 제 아무리 방위 산업을 육성시키려 해도 일본 매체들이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매섭게 비판해왔고 또한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군사 연구를 극도로 꺼려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방위 산업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산무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방산무기 개발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 경쟁력 면에서 훨씬 앞선 한국을 따라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시 미국 정부가 여기에 더해 이른바 병뚜껑론을 앞세워 미국의 방위산업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에 맞서 섣불리 방산무기를 개발할 수 없었고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미국 정부가 일본의 방산무기 개발에 긴장감과 견제를 낮추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의 방위산업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기시다 총리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악조건에 더해 재정난까지 겹쳐짐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을 제치고 이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계와 악조건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세계 최고로 발전하겠다는 일념하에 부단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세계 제1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치욕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